TCP와 관련해서 TCP의 연결 수립, 즉 세션 에스태블리시먼트를 위해서는 3웨이 핸드쉐이크가 쓰입니다. 그리고 윈도잉은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는 윈도잉, 세션 에스태블리먼트를 위해서는 3웨이 핸드쉐이크. TCP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능이 뭐였지? 물론 기술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다른 게 있지만, 전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키워드 자체는 세션의 수립과 윈도잉은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이다. 이 내용도, 이 내용은 분명히 꼭 한 문제에 꼭 출제가 되니까요. 이 점 꼭 이해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또 TCP/IP 관련해서 ARP나 RARP, ICMP. 첫 번째 ARP. ARP는 뭐였었죠?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목적지의 맥을 가지고, 목적지의 IP 주소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의 IP 주소를 가지고 맥을 찾아오는 게 ARP다. IP를 가지고요. 맥을 가지고 찾는 거는 RARP. 거꾸로죠. 어느 거를 기준으로 찾느냐. 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RARP, ARP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장비가 IP 주소를 찾아오는 방법은 RARP도 있고요, BOOTP도 있고요, DHCP도 있습니다. 모두 IP를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RARP는 오직 IP 주소만을 가지고 오지만, 맥을 가지고요, IP 주소만을 가지고 오지만, BOOTP나 DHCP, 특히 DHCP에는 IP 주소나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까지 모두 가져온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IP를 가져온다, 이거는 RARP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뒤에 서브넷 마스크나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까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DHCP입니다. 지금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컬 랜이 있다. 보통 그림은 라우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위치가 있고 밑에 PC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걸 보여주고요. 이 PC가 통신이 안 된다. 근데 이건 된다. 그랬을 때 이 PC의 문제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PC의 엉뚱한 IP 주소. 여기에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를 보면 10.0.0.1이다. 슬래시 24다. 요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그러면 10.0.0.100 슬래시 24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20.0.0.10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뭐죠? 문제가 IP 주소 때문이죠. 또는 제대로 10.0.0.10이라고 입력은 했는데,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이 주소를 쓰지 않고, 해당 네트워크 주소를 쓰지 않고, 반대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20.0.0.1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 안됩니다. 그래서 요 서브넷과 뭐 IP 관련해서 개별 호스트, 즉 PC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ICMP는 뭐였죠? ICMP는 제가 이 그림 지금 세 번째 설명드리는 겁니다. 즉 ICMP의 대표적으로는 핑이나 트레이스 루트, 이게 있죠. 어떤 핑 메시지를 보내는데, 핑 메시지를 보낼 때 MTU 값을 1500으로 핑 10.0.10.10, 즉 목적지 여기죠. MTU 값을 1500으로, 그리고 DF 비트를 세팅을 해서 Don't 프래그멘테이션, 프래그멘트 하지 말아라.
해서 IPMP를 보내게 되면 중간에 라우터는 MTV가 512로, 즉 제가 보내는 크기보다 작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라우터는 드롭 시켜버린다는 점. 그리고 다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겠죠. 핑 메시지 자체가 ICMP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핑이 작동을 하게 되느냐. 핑은 ICMP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를 가지고,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 거죠. 리플라이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핑은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 지금 드랍 시켜버리는 경우에, 이럴 때는 ICMP 리플라이를 보내는 게 아니죠. 잘못됐다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죠. 중간에서 드랍 시켜버렸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 지금 PC와 라우터가 있는데요. 핑은 명령어 같습니다. 그냥 핑하고 x.x.x 이런 식으로 하면 라우터에서 쓰는 거나 PC에서 쓰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트레이스는 다릅니다. 라우터에서는 어떻게 쓰죠? 트레이스 루트라고 쓰죠. 보통 트레이스라고 제가 그런 이유는, 트레이스라고 엔터를 쳐버리면 라우터가 자동으로 명령어를 완성시켜 주니까. 그런데 풀 텍스트는, 풀 커맨드는, 즉 정확한 명령어 자체는 트레이스 루트입니다. 근데 지금 윈도우를 쓰는, 윈도우에 있는 트레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스 명령어는 트레이스 서트, 요게 PC에서의 명령어다. 요 명령어 차이 있죠? 가끔 이게 라우터에서 작동되느냐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런 명령어 라우터에서 먹지 않습니다. 트레이스라고만 하면 괜찮아요. 왜냐? 자동으로 찾아주니까. 근데 뒤에 아예 다른 명령어를 넣은 거죠?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동작 안 하니까요. 라우터와 라우터와 PC의 명령어 차이. 그리고 PC에서 IP config라고 치면 현재 IP 관련 정보 보여주죠. 자기 인터페이스의 주소라든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든가. 라우터에서는 IP config라는 명령어 없습니다. 그래서 PC와 라우터의 명령어 차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IP 헤더. IP 헤더의 구조는 아까 TCP와 UDP 헤더 구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 시험을 위해서는, 실무에 가서는 그러니까 매일 보니까 결국 그냥 숫자만 보고도 쭉 그냥 이거 버전 4, 타임 뭐, 랭스 얼마, 그다음 뭐 타임, 그 TTL 값, 타임 투 리브, TTL 값 얼마, 프로토콜 얼마, 다 알게 됩니다. 소스는 뭐고 데스티네이션. 근데 특히 이론적으로 할 때는 이것만 놓고 딱 보면 구체적인 값들이 있으면 매칭을 시켜서 그 값을 찾을 수 있지만, 그림만 보면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나오니까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TTL이 되는 거, 타임 투 리뷰요.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되죠? TTL의 또 사용과 관련, TCP/IP와 관련해서 TTL 값, 트레이스 루트를 할 때 사용됩니다. 트레이스 루트 할 때 TTL 값을 하나씩 늘려서 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TTL 값이 1인 패킷을 보내서 돌아온다. 그럼 TTL을 2로 늘려서 두 단계에서 두 번 돌아오겠죠. TTL을 3으로 그럼 다시 돌아오고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네요. 그 다음은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순차적으로 어느 주소를 쓰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트레이스 루트에서 사용하는 게 TTL이라는 점.
그리고 IP 헤더에서는 IP는 3계층 주소죠. IP에서 어드레스라는 건, 그 3계층에서 어드레스라는 건 IP 주소를 나타낸다. 프레임 안에도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프레임 안에 있는 어드레스는 맥 주소, 2계층 주소라는 점. 요 간단한 차이. 요것도 자주 요건 자주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출제도 물론 되고요. 뭐 3계층 주소가 3계층에서 랩토 계층의 어드레스가 뭐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어서 나오게 됩니다. IP 주소, IP 어드레싱과 관련해서 클래스, 실제 사용자가,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뭐가 있죠? A와 B와 C. 이것이 호스트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주소. 유저블, 어드레스에서 호스트한테 할당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A의 범위 1부터 여기까지 126, 255.255까지.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는 뭐였죠? 멀티캐스트죠? 클래스 E는 연구 개발용이다. 이 범위까지도 다 기억을 하십시오. 보통 클래스 A, B, C만 외우시는데 멀티캐스트 주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E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IP 주소는 뭘로 나타내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맥 어드레스는 16진수로 나타내죠. 헥사데시말. IP 주소는 10진수입니다. 그런데 10진수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이 쓰는 숫자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죠. 컴퓨터는 이거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다 2진수로 바꿔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를 물어볼 때도 2진수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바이너리 트랜스미션을 해서 클래스별 범위를 찾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옥텟의 주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시간이, 시험에 CCNA 시험 보실 때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 못 풀지 않습니다. 뭐 나는 영어를 못해서, 공부 충분히 하셨으면 영어 문제 아닙니다. 특히 어떤 인증시험 볼 때 영어 때문에 시험 못 본다, 이런 시험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위과정에 가서 문제 하나가 수십 줄이 되고 답은 달랑 하나. 그러니까 꼭 영문 독해 시험 같은 거죠. 독해 내용은 엄청 많은데 이거에 딸린 문제는 하나. 이런 식의. 그럴 땐 몰라도 CCNA에서는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 탓하지 마시고 이런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은 꼭 맞아야지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클래스별 주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빠진 주소 있죠? 빠진 주소가 뭐죠? 프라이빗 어드레스. 개인이 쓸 수 있는, 임의로 쓸 수 있는, 즉 네트워크 전체 인터넷에서는 쓸 수 없지만 그냥 내부의 사설망에서 쓸 수 있는 사설 IP 주소가 있습니다. 클래스 A의 사설 IP는 뭐죠? 10.0.0.0부터 10.252525까지. 클래스 B는 172.16.0의 0에서 172.31.25525. 클래스 C는 192.192.168.0.0부터 192.168.0.255까지. 이 클래스 프라이빗 어드레스 범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프라이빗 주소는 아닌데요. 인터넷에서 사용 못하는 주소 뭐가 있죠? 루프백 어드레스가 있죠. 장비의 루프백 어드레스.
그래서 127.0.0.0부터 127.0.0.25 루프백 주소 이 부분도 이 클래스에 속해져 있지 않다는 것. 보시면 클래스 A가 126.25.25.25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128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띄었다는 점과 요 프라이빗 어드레스들 사설 IP들 사설 IP의 범위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언제나 또 최소 3문제 많으면 4문제나 5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서브넷 수와 호스트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IP가 모든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된다는 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를 나타내는 건 이런 서브넷 마스크 비트 마스크로 표시하면 그렇고요. 뭐 25.25.25.25 25.25.25.0이죠. 이게 슬래시로 표시하면 어떻다는 점. 1의 숫자가 요 식진수 값이죠. 요 변환도 앞에서의 변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여기 서브네팅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기본 클래스풀 네트워크에서는 클래스 A 8비트, 클래스 B 16비트, 클래스 C 24비트로 이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나누게 되는데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호스트 포션의 주소를 원래 클래스 C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인데 요만큼을 더 호스트 포션의 부분을 네트워크가 빌려서 사용한다. 이쪽으로 포함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트워크의 수는 늘어나고 지원되는 호스트 수는 감소합니다. 클래스 C 기본적으로 255죠. 실제로 쓰는 건 몇 대죠? 254대까지 쓸 수 있다는 점. 여기서 공식 나오게 됩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2. 왜 못 쓰죠? 첫 번째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어드레스.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그래서 두 번째가 못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소와 네트워크의 첫 번째 주소와 서브넷의 첫 번째 주소와 서브넷의 마지막 주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라는 점. 이건 호스트에다 할당할 수 없는 주소라는 점.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8비트죠. 28비트로 하게 되면 호스트 수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호스트 수죠. 0에 2에 4승에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되면 지원하는 개별 서브넷당 지원하는 호스트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클래스 C에서 IP 주소를 서브네팅 할 때 요 값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진수 계산이니까 이진수 10진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때 하면 되지. 시험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이건 실무에서도 꼭 쓰이는 거니까요. 192 하면 슬래시 26 2둘넷 27 240 28 다섯 가지죠. 실제로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여기 3개입니다. 금방 외우니까요. 그러면 언제나 요 2의 n승 마이너스 2 요거는 호스트 수에도 요 공식을 쓰고 서브넷에서도 요 공식을 씁니다. 시험을 위해서 제가 뭐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될 때 있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은 무조건 이 공식만 이용을 하면 된다는 점. 기계적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는 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랬죠? 호스트 수를 맞히거나 서브넷 수를 맞히거나 하나만 맞히면 문제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보통 특히 예에서는 그런데요. 뭐 두 개를 같이 다 맞는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 설명드릴 땐 이게 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뭐 하나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딱 맞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스트가 500개의 주소가 호스트한테 할당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다. 또는 네트워크가 50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이 딱 나오게 되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CP/IP에 대해서 특히 8가지 정도 알아봤죠. 지금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NAT 뭐였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IP 주소의 IP 버전4 주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인 IP 아까 범위 말씀드렸죠. 클래스 A, B, C의 범위요. 이 중에 하나의 주소에 실제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프라이빗 주소를 사용해서 매핑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교재 내용을 보십시오. 교재 내용에 있는 거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 NAT 부분에서 섹션 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TCP/IP 챕터의 TCP/IP 장의 세 번째 섹션에 딱 한 장으로 NAT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뒤에 어펜딕스가 아닌 그 현장의 목소리 있죠? TCP/IP 장에 그 뒤에 보시면 현장의 목소리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앞에서 설명드릴 때 되게 NAT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실제 연구하시는 분이 써놓은 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부분 그 부분은 그 현장의 목소리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냥 흥미삼아 있는 게 아니라 NAT를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원고를 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 라우터는 램과 NV램, 플래시, 롬, 콘솔 포트, 옥실러리 포트, CPU,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램은 뭐를 해주죠? 기본적인 동작을 하게 해주고요. 기본적인 라우터 여러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데 현재의 설정, 즉 러닝 컨피그레이션이 램에 저장하게 됩니다. NV램에는 뭐가 저장이 되죠? 백업 컨피그레이션, 즉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이 NV램에 저장이 되죠. NV램과 플래시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찾아보시고요. 플래시는 보통 시스코 라우터에서 플래시라고 그러면 외부 플래시 메모리, PCMCI 플래시 메모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롬에는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부트스트랩 코드가 롬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로 포스트 코드. 포스트가 뭐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포스트 코드도 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더로 롬 모니터, 보통 롬몬이라고 그러죠. 롬몬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iOS. 지금 CCNA에서 다루는 라우터 2600이나 3600 이런 하이 레벨 라우터에서는 부분적인 i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iOS를 실행을 시킬 때 뭐라 그러죠? 부트로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show 버전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라우터에서 작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부트로더 가로 열고 이름 나오죠. 뭐 11.0, 뭐 11.1 이런 식으로 부트로더의 버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iOS의 버전과 이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콘솔 포트하고 옥실러리 포트에 관련해서는요. 콘솔 포트를 뭐에 쓰죠? 라우터를 설정하는 데 쓰죠. PC하고 연결해서
라우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PC에 뭐랑 연결을 할까요? 여기 랜카드랑 연결하나요? 랜카드랑 연결하는 게 아니죠. 시리얼 인터페이스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케이블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케이블인가요? 아니죠. 롤오버 케이블을 가지고 콘솔 포트랑 PC랑 연결을 하게 된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건 시리얼 포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시리얼이니까 느리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억실러리 포트는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죠? 인터페이스를 위한 텔넷 접속이 아니라 모뎀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억실러리 포트는 사용이 됩니다. CPU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라우터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이더넷, 두 번째 ATM, 세 번째 기가빗 ATM, 아니 기가빗 이더넷, 기가빗 ATM이라는 건 없죠. 기가빗 이더넷, 네 번째 포스, 그리고 CCN에서 제일 더 익숙한 거 시리얼, 그 다음에 ISDN, BRI 인터페이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뭐죠? 라우터의 기능을 라우터가 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 이유를 찾으면 되는데요. 라우터의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 첫 번째, 베스트 패스 셀렉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한 역할은 최적 경로의 선출이다.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일 필수적인 장비는 무엇이냐? 라우터죠. 그러니까 결국 레이어 3의 기능은 라우터의 기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첫 번째 기능은 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 선출,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이죠. 이더넷과 ATM의 연결이나 이더넷과 시리얼, 이런 구간에 서로 다른 타입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라우터입니다. 서로 다른 타입의 이런 식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타입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프로토콜 레벨에서 라우터를 기준으로 이쪽은 토크닝, 이쪽은 IPX 네트워크, 여긴 애플토크, 여기는 이더넷,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이 점도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 장비라고 지금 CCNA에서 얘기하는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네 가지까지. 라우터, 스위치, 브릿지, 허브. 브릿지와 허브는 그나마 많이 얘기 안 되죠. 제일 핵심 장비는 라우터하고 스위치죠. 라우터 레이어 3, 스위치 레이어 2, 브릿지 레이어 2, 허브 레이어 1. 그런데 한 가지,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스위치 연결해 줄 수 있나요? 스위치 연결 못 해주죠. 브릿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 스위치하고 브릿지하고 모든 기능이 동일한데 브릿지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타입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라우터의 부팅 절차인데요. 라우터에 전원을 넣으면 라우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죠? 포스트 코드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라우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라우터가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설정 단계를 이 포스트 코드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설정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요. 없게 되면 셋업 모드로 가죠. 있으면 로딩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로딩 위치의 선택은 어떻게 하죠? 무슨 값에 따르죠?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값에 따라서 로딩 위치가 선택이 된다. 그럼 2600 라우터의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위치는 OX2152가 되겠다.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값을 바꾸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패스워드 리커버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리커버리는 그 책 본문 중에는 없고요. 뒤에 그 첨부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
컨피그레이션 리지스터 값을 바꿨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은 리부팅, 리로드라고 그러죠. 라우터에서는 리로드를 한 이후에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업 모드 설정 파일의 유무에서 설정 파일이 없을 때 셋업 모드로 들어가죠. 셋업 모드는 언제 쓰이죠? 셋업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은 라우터의 명령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라우터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리지스터 값에 따라서 로딩 파일의 위치를 선택을 한 이후에 NVRAM에서 설정 파일을 로딩을 하거나 플래시에서 로딩을 하거나 TFTP에서 로딩을 하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NVRAM, 두 번째 TFTP 서버, 세 번째 플래시, 이런 단계로 따라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NVRAM이 없으면 TFTP 서버를 찾게 되고요.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플래시를 찾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라우터의 부팅은 진행이 됩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어 모드입니다. 시스코 라우터에는 다양한 모드들이 있죠. 지금 이 그림을 기억이 나실 텐데 유저 EXEC 모드, 보통 유저 모드라고 그러죠. 프리빌리지드 프리빌리지드 이그잭 모드라고 보통 EXEC라고 안 그러고요. 이그잭 모드라고 합니다. 프리빌리지 모드, 다른 말로 뭐죠? 이네이블 모드죠. 왜 이네이블 모드라고 그러죠? 유저 모드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넘어가는 명령어가 이네이블하고 엔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네이블 모드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 라우터 글로벌하게 라우터의 즉 전체의 모든 모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어들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고요. 그래서 뭐 해줄 수 있죠? 호스트 네임이나 이네이블 패스워드 아니면 이네이블 시크릿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어쨌든 시스템 전반에 어떤 인터페이스별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당하는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액세스 리스트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액세스 리스트의 설정 시의 주의점은 액세스 리스트 자체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설정을 하고 액세스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IP 액세스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설정을 해주죠. 인으로 설정을 할 건지 아웃으로 설정을 할 건지, 즉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걸 것이냐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걸 것이냐, 그거를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Other Configuration 모드. Other Configuration은 뭐가 있죠? 인터페이스나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드인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여기 큰 글씨를 보시면 유저 모드에서는 프롬프트가 꺽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리빌리지 모드에서는 샵,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는 괄호 열고 config 샵 요점이 있고요. Other configuration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config 하고요. 그 다음에 other일까요? 여기서 other는 말 그대로 다른 것들 이런 거죠. config if 하면 configuration 인터페이스 모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죠. 거꾸로 됐네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모드.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떻게 될까요? config 라우터. 이렇게 되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셋은 뭐죠? 셋업 모드는 설명드렸죠. 초보자도 쉽게 라우터를 설정할 수, 대화식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롬몬 모드랑 RxBoot 모드, 이것은 라우터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는 거죠. 특히 롬 모니터 모드의 경우에서는 그냥 저희가 쓸 수 있는 iOS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명령어가 아니라 롬에서 쓸 수 있는 특정한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교재도 제가 따로 캡처를 해놨고요. 롬몬에 들어가셔서 물음표를 치셔도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시스코 라우터 관련 명령어입니다. 특히 상태 관련, 즉 show 값들인데요. show 명령어들인데 램에는 뭐가 있죠?
iOS가 돌아가고 있고요. iOS의 버전은 iOS가 저장이 항상 램에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 끄면 없어지죠. 즉 플래시에 iOS가 저장이 돼 있다가 여기 이제 NVRAM하고 플래시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상위 라우터이기 때문이고요.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iOS를 램에다가 로딩을 시켜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버전을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쇼 버전이고요. 쇼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iOS 요거의 운영체제와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트로더의 버전도 볼 수 있죠. 또 제일 더 중요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컨피그레이션 리지스터 값이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쇼 버전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버전이나 어떤 설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뭘까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라우터가 있으면 그 논리적인 내부입니다. OSPF 프로토콜이 돌고 립이 돌고 IGIP가 돌고 전체적으로는 베이스에는 iOS가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의 모듈화된 프로그램들이 막 돌겠죠. 이 프로그램들의 실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CPU를 사용하느냐, show process CPU, 컵이 아니죠? CPU. 그리고 show 프로토콜 같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토콜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현재 설정 파일. 현재 설정 파일 어디 있죠? 램에 있죠? 램에 있으니까요. show running config를 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설정을 보여주는 것. 여기서 라이트 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자세히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copy, run, start. 뭐죠? running configuration은 스타터 configuration에 저장을 시켜라, 동기화 시켜라. 즉 램에 있는 걸 NVRAM에 있는 것 정보로 같게 만들어라. 예전 iOS 11.0, 11.2 이때 버전에서 쓰던 명령어입니다. 실제로 WR이라고만 치면 되거든요. copy run start를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co ru st copy ru st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명령어 자체가 wr 하나로 딱 두 글자로 가능합니다. 이래서 쉽게 편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아직도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명령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NVRAM 제일 핵심 기능 뭐죠? 백업 설정 파일, 즉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show starter config, show config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아, 이거 하나 빠졌네요. 램의 테이블과 버터가 아닌데 이상하네요. 버퍼입니다. 버퍼고요. 그래서 show memory, show mem 하면 현재 메모리 상태, show stack 하면 그 현재 이 프로그램 스택들을 보여주고요. show buffer 하면 라우터에 돌아가고 있는 그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버퍼들을 보여주게 되죠. 테이블 하면 여러분 제일 라우터에서 테이블 했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죠? 라우팅 테이블이죠. 즉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죠? show IP 루트죠. 이렇게 되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 show 인터페이스가 있죠. show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값이 있지만 show IP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어 언제 썼죠? ACL에서, 제가 ACL 부분에 마지막에 더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ACL에서 ACL이 들어오는 트래픽이냐 나가는 트래픽이냐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인터페이스 인아웃에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려면 show IP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